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변에도 거절을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거절을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이유로 이 거절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좀 있지 않으세요? 거절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을 이제 이유를 들어보면 보통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거절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고요. 또 내가 거절을 하는 게 저 사람한테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죄책감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다른 말로 하면 미움받지 않고 예쁨 받고 싶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떤 욕구이고 충동일 수도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걸 수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거절을 못하는 게 남한테 맞추다 보니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깔려 있고, 또 내가 예쁨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섞여서 우리는 거절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그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 주장을 하기가 좀 힘들고 화를 내기가 좀 힘드신 그런 성격이신데, 문제는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내가 부탁해도 부탁하면 들어줄 걸 알고 있으니까 무리한 일이라도 이제 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오버워킹해서 나를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는 억울함이 생겨요. 분노가 생기죠. 근데 대놓고 내가 상대방에게 화를 못 낸다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 화가 나를 향하게 되고, 그러면 우울감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이게 정신과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상대방과도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이렇게 아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거절 잘하시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거절 그거 뭐 싫다고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드냐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제가 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문제들은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가장 가까운 연인 혹은 이제 같이 살거나 뭐 이제 친족이라고 하는 그런 가족들 안에서 이런 이제 거절에 대한 이슈가 항상 등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절이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거절을 했을 때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혹은 뭐 나에게 죄책감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들, 일이 잘못되면 다 네 탓이다, 혹은 이번 뭐 고비만 넘기면 되는데 너가 도와주지 않아서 망치고 있다, 모두가 다 힘든데 너만 희생하면 된다, 이런 말들.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지기가 쉬워요. 지금 당장 거절을 한다고 해도 계속 이 사람들을 봐야 하는데 어떻게 불편해서 같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딜레마. 또 나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데 내가 거절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떠나가거나 날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런 딜레마들. 내가 거절하는 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나 라는 이런 죄책감의 딜레마, 이런 딜레마들이 항상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거절하는 게 쉬운 일은 절대 아니고, 아마도 이러한 양육 환경에서 계속 자라왔고 계속 죄책감을 자극받아 왔기 때문에 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어렸을 때 자꾸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혼 안 하고 너네 때문에 산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게 만약에 계속됐다면 어른이 돼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가스라이팅 얘기했던 경우에서도 이 사람은 거절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 그 사람의 패턴에 맞춰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난 시간에 그 가스라이팅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에 종속된 채로 거절을 못한 채로 살게 되고 그 속에 있는 게 맞는 것처럼 나를 위한 사람은 그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벗어났을 때 이제 알게 되는 내가 거절을 못해서 그랬던 것들을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아이 메시지 이렇게 우리가 품위 있게 아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조금 막 놀랐어, 당황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품위 있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공격하거나 이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단호하게 안 된다. 왜? 내가 그냥 싫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의외로 그냥 싫어? 이러고 그냥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요. 상대 싫다는데 뭐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유는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해요. 싫다. 내가 그렇게 하기가 싫어. 싫다고. 그러니까 안 돼. 예, 그거면 됩니다. 네. 그 이유가 있으면 되지 다른 거는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이제 그래서 상대에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좋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알아듣지를 못한다,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싫다고 얘기하시면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은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그게 서로에게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렇다면 미리 뭐 그냥 간단한 문서 작업 이런 걸 창을 열어서 내가 할 말 같은 걸 미리 적어보는 거거든요. 적어본 다음에 그거를 뭐 카톡에다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일 좋지만 그게 너무나 어렵고 그것마저도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문자 같은 거, 카톡 같은 걸 이용해서 미리 할 말 같은 걸 좀 적어놓고 그거를 이제 상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상대에게 거절을 하거나 내 감정이나 의사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배운 팁인데 상대에게 대안을 주면서 거절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상대가 어떤 요청을 하거나 이제 그랬을 때 이걸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가요? 라고 뒤집어서 역제안을 하는 거죠. 예, 상대가 나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이건 내가 하지 않고 너가 이런 식으로 해봐라. 다른 식으로 다른 데 가서 뭐 이런 것들을 구해봐라. 라는 식으로 이제 대안을 주면서 역제안을 하는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거절을 할 때 그냥 거절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상대에게도 어떤 선택지를 몇 개를 주면서 거절을 하는 이런 방법들도 생각보다는 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한번 좀 이용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거절을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왜 거절을 좀 하기 힘들까? 이런 것에 대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거절을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까? 네, 그런 이제 소소한 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결국 그렇게 거절을 잘하는 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